이혼 증가 원인, 식어진 사랑, 성격 차이. 이혼 증가 원인 1. 근래에 이혼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혼율이 높아진 것은 사회 경제적 요인, 가치관의 변화 등을 주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대가족 제도의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이혼을 금기시하고 죄악시하였다. 가족 내부를 통제하는 권력이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고 여성은 가부장적인 권력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다. 따라서 이혼은 기피되었고 여성은 싫더라도 억지로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러나 핵가족화하면서 가정은 많은 경우 부부와 한두 명 자녀만의 공동체로 변하게 되었다. 아직도 가족과 친척 간의 유대가 강하게 남아있지만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혼을 금기시하는 관념이 점차 희박해져 가고 있다. 친족에게 부끄러워 이혼을 못하던 과거와는 달라진 것이다. 가정은 부부 둘만의 의사 결정으로 꾸려가게 되었다. 이혼 역시 두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되었으며 주의를 의식할 필요가 별로 없어졌다. 이런 환경에 개인주의적 의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보다는 자신의 삶을 더욱 중시하는 것이다. 과거엔 모성은 희생이라는 말로 묘사되었다. 여성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었다. 그것이 여성으로서 최상의 삶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더욱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많아졌으며 다른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하는 듯하다. 사회산업 구조가 서비스업의 증가로 여성 인력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 여성의 경제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은 이혼율 증가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남성에게 예속되었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적 자립의 수단이 마련되면서 이러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경제 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같다. 여성의 의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져감에 따라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운동이 증가하고 있다. 남성의 지배당하며 지내던 시대는 사라지고 남녀 평등을 외치는 여성들이 많아졌다. 여성 스스로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는 의식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남성만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부분에서 여성들이 많이 활동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인 듯하다.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이 많이 바뀌고 여성도 남성에 비해 뒤지지 않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족법 개정으로 부부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면서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듯하다. 여성에게도 부부재산에 대한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이혼에 따른 경제적 불안을 덜어준 것이다. 식어진 사랑, 이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이상형이 아니어서 처음에 사랑이 식었다고 이야기한다. 결혼 전에 보았던 사랑스런, 멋있는, 책임감 있는, 다정한 등등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랑이 식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어떤 환상이나 자신의 감정에 도취되었을 수도 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연애 시절보다 서로에게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보다는 배우자가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말이 옳을 것이다.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는 결혼 생활에서도 짧은 시간 같이 지내는 연애 시절처럼 상대를 주로 배려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자. 사회적으로 정상 생활이 될지 의문이다. 낚시로 잡아놓은 물고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쁜 사회생활과 일상생활로 인해 상대방을 보살펴줄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사랑이 식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하는 부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를 더욱 배려한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기억 속에서 오랫동안 추억으로 간직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마음속에 있으면 뭐 하나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예전만큼의 애절한 사랑을 되찾고 싶다. 이렇게 애타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진 것을 크게 또는 중요하게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서히 식어 사랑이 없어지는 것은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결혼 생활 중 사랑이 식었다고 느껴질 때는 사진이나 여행을 통해 옛날을 회상하며 다시 옛날로 돌아가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과거에 즐겁고 따뜻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시절을 돌이켜보고 사랑을 확인해보는 것은 희미해진 사랑의 추억을 되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전문적인 이벤트 회사와 접촉하여 처한 상황과 마음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성격 차이, 성격이 극과 극이다. 내 성격만이 죽었다 등 성격을 표현하는 말이 많은데 사람의 성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혼 사유, 생활 양식과 환경 차이, 경제적 차이, 처가와 갈등, 배우자의 구림, 결혼 전 약속 변화, 결정적 계기. 이혼 증가 원인이 생활 양식과 환경 차이, 핵가족화된 요즘은 드물지만 간혹 처가나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 경우도 있다. 이럴 때 두 집안의 생활 방식이나 환경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면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짧은 시간에 바꿔 새로운 생활 양식에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고집한다면 부적응의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많은 집안 사람들 모두와 친밀하게 지낼 수는 없을 것이다. 경제적 차이, 결혼 생활에서 사랑도 중요하지만 경제력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제력을 쥔 쪽이 가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때문에 경제력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며 현실에서 제일 많이 겪는 어려움이 경제적인 문제일 것이다. 이런 때 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불만과 비난을 받는다면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처가와 갈등, 근래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육아와 집안일을 친정 어머니에게 부탁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또한 여성은 시댁 식구보다는 친정 식구들과 더 어울리고 있는 듯하다. 이와 더불어 장모와 사위 간에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장모는 자신의 딸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그렇게 사위가 해주기를 원한다. 사위는 딸의 행복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여성의 교육 수준과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처가의 발언권이 커지고 장모들의 파워에 기죽은 사위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사위는 그러한 장모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해 줘야 한다. 그리고 장모가 일일이 간섭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을 곡해하지 말아야 한다.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나 하고 이해를 해줘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장모에게 불평을 한다면 가정은 분란에 휩싸일 것이다.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 옛말이 있다. 자신의 피부티보다는 정이 덜 가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배우자의 난임, 여성의 내면에는 모성 본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자식을 가지고 싶어 한다. 그런데 남편이 난임이라면 그러한 여성으로서의 소망은 줄어들게 된다. 남성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대를 이을 자녀가 태어나기 원한다. 이런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을 때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자녀 없이 잘 사는 부부도 있다. 내면적 가치관을 떠나 부부가 같이 원하는 임신이
잘 되지 않거나 고치기 어려운 난임증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결혼 전에 난임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 치료가 가능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며 일부는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 임신이 되기도 하지만 모든 부부의 10% 정도가 경험하는 난임은 큰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난임 부부 중 일부는 배우자보다 아이를 택하여 배우자를 떠나는 어렵고 불행한 일이 생긴다. 가까운 가족이나 주변에 난임 부부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결혼하여 당연히 저절로 아이가 생길 것을 기대하고 이를 자연적이라고 생각한다. 결혼하기까지 많은 대화를 하지만 난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고사하고 생각하는 것조차 마음에 내키지 않을 것이다. 영구적인 불임이 아니라고 해도 5-10년 또는 그 이상 세월이 지나서야 자연 임신이 되고 아이를 낳는 부부도 있다. 지금은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술이 발달하여 많은 경우 해결이 되지만 아직 모든 난임이 해결되지는 않고 있다. 결혼 초기에는 기다려보다가 시간이 가도 안 되면 배우자를 우선시하는 마음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난임이 원인을 가진 배우자도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다. 이럴 때 마음가짐과 성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상대적일 경우가 많다. 부부의 생각이 서로 다를 때 문제가 된다. 결혼 전 약속의 변화, 결혼 후 학업이나 직업 활동의 계속, 재산 관리, 특정 분야에 상관하지 않고 외국으로 가서 살기 등등 약속을 조건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 초혼에서도 드물게 있는데 재혼의 경우 아이를 낳지 않는 조건이 붙기도 한다. 말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문서로 작성하여 정식으로 계약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다. 배우자가 될 사람의 한심을 사려고 빈 말로 또는 진심으로 약속을 했지만 마음이나 상황이 변할 수 있다. 이런 약속을 믿고 결혼을 결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혼 후 이런 약속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거나 변심한 것을 확인하는 순간 자신의 계획된 미래는 사라지고 현실이 암울하게 느껴질 것이다. 자신을 속이고 결혼을 했다는 배신감과 복수심에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 결혼이란 어떤 거래가 아닌 인간과 인간의 만남인 것이다. 간혹 결혼을 경제력 획득이나 신분 상승 등의 기회로 생각하고 어떤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혼은 문제점을 감수하거나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결정적 계기, 부부 관계의 불편과 서로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참고 견딜 수 있을 때까지는 대부분 결혼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런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면 스스로 포기하고 이혼을 단행하게 된다. 폭력, 도박, 알코올 중독을 보이는 배우자에게 주의를 주고 견딜 때까지 참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이혼하는 경우에서 예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결정적 계기는 우연히 찾아올 수도 있고 필연적일 수도 있다. 또한 이런 계기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